자, 오늘 3월 27일 월요일 수업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의 2단원을 설명할 거예요. 2의 2단원. 근데 2의 2단원은요, 판서 안 할 겁니다. 2의 1단원. 미안해요. 2의 1단원은 판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체를 읽는 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냐면 36페이지입니다. 알겠죠? 36페이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를 살펴보시면 되냐면 매체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영상 광고 묵념의 표현 해가지고 우리 그 빈칸 블랭크 놓고 그 옆에 화면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묵념 뭐 이렇게 나오는 광고 기억나시죠? 그 광고는 TV 광고로서 영상 광고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영상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두 가지 감각이 섞여서 복합 매체로 나오게 돼요. 하나는 시각, 그죠? 하나는 청각이 섞여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표현법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시각이고 어떤 게 청각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체에 적합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문제로 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는 건 기사가 두 개 나옵니다. 그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자료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 신문기사가 비교되면서 같은 주제라도 뭐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은 역시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 책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맛집 주방을 보니 충격!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인터넷 기사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렸죠? 이런 문제를 푸셨다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걸 볼 때 어떤 조회수,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서 조회수를 끌려고 인터넷 기사를 왜곡되게 좀 조작해서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쓰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 수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가 특히 두 가지 정도를 좀 깊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묵념에 대한 영상 광고고요. 하나는 1인 가구 기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굳이 판서할 필요가 없어요. 좀 시간도 아깝고 노력도 아까워서 이 단원만큼은 그냥 이거 읽고 한 번 더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학교에서만 배우고 이 단어는 그냥 바로 기출지 풀어도 돼요. 잘 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발상입니다. 발상은 스마트폰은 보는 모습을 뭐에 비유하고 있다? 묵념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 그죠? 그래서 비유라는 포인트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막에 뭐를 넣었다? 빈칸을 넣었죠. 빈칸. 그래서 일부러 빈칸 표시했고요. 이거의 효과는 뭐였다? 궁금증 유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때 자막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시각적 요소죠. 시각적 요소. 그죠?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반복돼요? 스마트폰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의 반복은 좌우 해서 3개 정도로 진행이 되죠. 그거는 대조를 또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장면,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과 소통하는 장면이 대조를 이루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광고 문구가 나옵니다.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라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광고의 주제죠. 그죠? 주제를 담고 있는 문구가 마지막에 나와서 함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문구라고만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감각? 시각이요. 그죠? 너무 쉽지. 근데 잘 보세요. 이때 나레이션은 뭐예요? 청각이요. 그래서 마지막 문구는 여러분이 뭘 놓치시는 경우가 가끔 있냐? 그게 문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구에 대한 내레이션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이 복합적으로 쓰이는 영상 매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광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나친 스마트폰을 사용 자제하고 주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죠. 이때 권한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 광고의 목적이기도 한 다른 사람의 생각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뭐다? 설득이에요. 설득. 광고는 기본적으로 설득이 목표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네. 예, 안 보시면 이제 많이 어려워져요. 예. 자, 안 그래도 되게 이게 컴팩하잖아. 그죠? 되게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놓치시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설득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또 뭘 놓치시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광고다? 공익 광고라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죠? 예, 공익 광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광고다라는 게 이 광고의 어떤 의도 면에서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뒤에서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공익 광고의 반대말은 뭐예요? 상업 광고입니다. 그래서 물건 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는 광고들은 상업 광고죠. 그죠? 이게 이제 광고의 목적, 의도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요. 그 다음 매체에 따라서 구분하면 뭐가 있어요? 인쇄 광고. 그죠? 그 다음에 라디오 광고. 물론 라디오 광고는 안 나옵니다. 우리 책에. 그래서 대부분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각, 청각. 그죠? 그 다음에 영상 광고. 그죠? 그 다음에 가끔 선생님들마다 잘 안 하지만 솔직히 라디오랑 뭐는 잘 안 하냐면 인터넷 광고는 잘 안 해요. 근데 가끔 언급하시는 분 있거든요. 언급하면 뭐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급하는 거다. 교과서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확률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 뇌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 바탕으로 어떤 경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언급은 하고 지나가지만 혹시 학교에서 언급 안 되면 지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많이 나와봤자 몇 문제 나온다? 한 3문제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면 3문제밖에 안 나오니까요. 너무 여기에는 이렇게 집중하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을 다룬 20분 기사. 이게 그 3문제 중에 2문제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2문제 정도를. 저 문년만 해도요, 안 나오는 학교 꽤 많습니다. 이 단원이 시험 범위에 포함돼도. 근데 얘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왜 나오냐? 비교할 점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원화의 공통점은 통계청 자료를 가져다가 쓴다는 게 똑같은 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둘 다 뭐를 인정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차이점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차이점이. 자, 차이점은 그리고 공통점이기도 한데. 인용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은 동그라미로 쳐볼게요. 인용은 동그라미.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때 미혼 요인이요. 미혼 요인이 여성의 경제활동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가 가에서 얘기했던 1인 가구의 증가의 원인 중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부정한다라고 얘기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즉 미혼 요인 그죠? 이런 부분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니야. 그게 왜? 그게 통계청의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같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원인을 제시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뭐가 다르다? 여러분 좀 구분하시라고. 세모로 쳐볼게요. 차이점은. 자, 첫 번째.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자연스럽다는 건 뭐예요? 1인 가구의 증가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제시되고 있냐면 시각 자료인
그래프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프가. 예,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예, 차이점 얘기할 때 물론 통계청 자료도 맞긴 하지만 뭐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견해를 덧붙이고 있어요. 이때 다른 견해가 바로 뭐였어요? 고령화 요인을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야,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히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미혼 요인의 증가로만 설명될 수 없어. 뭐가 많아? 고령화 요인도 되게 커. 예, 그러면서 고령화 요인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양하려고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결혼의 조건 중에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 같은 거 빼고 1번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님이 노후가 준비됐느냐가 결혼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공무원이시면 되게 인기 있어요, 자식이. 왜? 최소한 내가 먹여 살릴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그죠? 예, 되게 냉정하죠? 예. 그러게 이제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네, 그럼요. 결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좋더라도 그 사람 집안이 너무 가난해. 그래갖고 딱 결혼하면 우리가 버는 돈에 뭐 한 50만 원씩 용돈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쪽 집에. 좀 힘들죠, 이제? 예, 갑자기 힘들어지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빠져있는 공통점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예, 여기에다 플러스 뭐라고도 뒤에서 나오냐? 여기에는요, 이런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고 있어. 구체적인 수치.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차이점으로 통계청이 인용할 때 그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가문단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연령별 비중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30대가 1인 가구가 몇 퍼센트, 70세 이상은 몇 퍼센트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연령별 비중이 안 나옵니다. 예, 그게 차이점이에요. 제가 차이점 칸에 넣었죠? 예, 차이점 칸에 넣은 거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도별 얘기를 해요. 2005년, 2010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30대, 뭐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얘기는 나에선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밑에 비판적 수용 같은 경우는 거의 도덕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리지 않는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몇 페이지 와보시면 여러분들 9페이지. 39페이지. 그죠? 영상 광고의 특징. 그죠? 영상 광고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 광고는 기본적으로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TV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쉬웠겠죠? 5번. 그죠? 그래서 뭐가 없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자,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매체들은요. 쌍방향이나 즉각적 소통이 가능해요. 여기에다 플러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실시간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욕할 수 있다고요. 그죠? 댓글 대신에 실시간 채팅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은 쌍방향 소통, 즉각적 소통 뭐 이런 게 가능하지만 TV는 그렇지 않아요. TV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죠? 복합이란 키워드, 설득이라는 키워드, 그죠? 다양한 표현 방법, 그죠? 알고 계셔야 되고, 시각도 맞죠? 물론 청각도 들어가 있지만 시각만 얘기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5, 6, 7번 가보도록 할게요. 5, 6, 7번 중에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은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6번입니다. 6번. 자, 6번에 보면 역시 뭐를 물어보더라? 가와나의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걸 얘기하더라. 자, 보세요. 가와나 모두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통점 물어보는 거죠? 인용이 있다.
맞죠? 그죠?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예, 두 번째, 가와 나 모두 공통점. 예, 표제가 있다. 그죠? 근데 차이점은 뭐다? 이 표제가 1인 가구에 대한 관점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는 긍정이고 나는 부정이다. 그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차이점에 대한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공통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통계 수치. 그죠?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통계 자료 어디에만 있다? 가에만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예, 여러분 약간 놓치, 물론 읽으면 눈에 보여요.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정리는 해드려야 되니까. 마지막 1인 가구에 대해 통계청에서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어디예요? 가죠. 나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어때요? 그죠? 예, 오히려 다른 의견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 다른 의견이 바로 뭐다? 1인 가구 뭐 때문에 늘어난 거다? 고령화 때문에. 그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좋아요. 알겠죠?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2번, 3번,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가보도록 하죠. 자, 가해 제작자가 계획 단계에서 했을 법한 생각을 적절하지 않은 거. 그죠? 예, 묵념, 그죠? 비유 떠올리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반복 제시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경각심을 담은 문구는 어디에 있다? 제일 마지막에 뒷부분에 있더라.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예, 떠올리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자막 삽입했죠? 그 자막이 바로 이 문구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막.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결제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 예,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문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예, 이게 바로 권하는 내용이잖아요. 주제죠. 예, 그걸 뭘로? 내레이션으로. 그래서 마지막 문구는 시각과 청각이 같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근데 왜 정리 안 하는지 알겠죠? 판서로? 예, 이 내용이 다거든요. 예, 그래서 솔직히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또 그거는 제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나무나가 다문화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여기에 공통점 인용하고 있다. 그죠? 예, 인용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죠? 예, 이렇게 다시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기억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기억은 통계청 자료죠. 얘를 왜 얘기하냐면 얘가 은근히 수능형 문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그래프를 제시해 놓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답만 좀 보면 5번이잖아요. 자, 분명 그 그래프는 1990년에서 2015년까지 1인 가구의 증가율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프로 보면. 예, 1인 가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뭘 알 수가 없다. 연령을 알 수 없죠. 연령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노인이라고 써 있어요. 노인. 그죠? 노인 알 수 없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또 뭐도 알 수 없어요? 성별도 알 수 없어요. 1인 가구가 어떤 성별이 더 많이 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프 안에. 그죠? 수치 안에 안 나와 있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뭐도 써 있어요? 여성도 써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수능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수능형 문제에서.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나 어떤 수치가 제시됐을 때 실제로 포함되지 않은 자료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 네,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안 해도 되죠? 이게 비판적 수용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8번,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자, 8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시각적 자막과 청각적
내레이션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뭐 주제 얘기는 됐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묵념, 예, 유사한 모습, 그죠? 비유라는 얘기죠? 예, 뭐 이런 것도 예,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예, 스마트폰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나와요? 아니죠? 부정적인 면만 나오고요. 그죠? 예, 굳이 따지자면 스마트폰을 사용 안 했을 때 좋은 상황과 예, 사용할 때 안 좋은 상황이 대조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예, 그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아니죠? 예, 그래서 반복하고 있고, 그죠? 예, 주로 악영향, 그죠?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하고자 하느냐? 자, 이 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건 예, 아는 거니까. 예, 여러분 아까 그래프. 예,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추세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뀌니, 수치가 어떻게 바뀌니를 한눈에 보여주는 예, 장점이 있어요. 예, 도표, 예, 가문단에서 도표 잘 활용하고 있고요. 구체적 수치 계속 봤던 키워드들 반복되죠. 예, 그다음 전문가의 의견 인용 계속 봤던 키워드 반복됩니다. 뭐는 안 배웠다? 정의는 여기서 안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정의는? 예, 그 다음 거. 그죠? 그 글쓰기 윤리에서 나왔던 얘기죠. 네, 정의는.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 혹시 12번 뭐 어렵지 않죠? 예, 12번. 예, 12번도 예, 이거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 층간소음에 대한 얘기고요. 예, 인쇄 매체요. 여러분 선생님 인쇄 매체랑 영상 매체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얘는 몇 장? 한 장. 그럼 인쇄 매체. 그 다음에 얘는 몇 장? 딱 봐도 여러 장. 그러면 영상 매체. 왜? 결국 우리 책이라는 인쇄 매체에서 보여주려면 영상은 여러 장으로밖에 못 보여주니까. 이해되셨죠? 예, 뭐 그런 거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챙겨갈 게 읽어보시면 돼요. 예, 뭐 크게 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예, 하나 있다, 하나. 자, 5번. 여러분 미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럴 때 그림을 위층과 아래층처럼 보이도록 배치하여 독자들이 광고의 의도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그죠? 예,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 이렇게 나눔으로써 직관적으로 딱 보면 위층, 아래층, 예, 위층에서 피리 불고 있고 아래층에서 절규하고 있고, 그죠? 예, 주제를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다. 예, 좋은 표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예, 3번, 예, 그 다음 페이지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제작 의도와 예, 표현 방법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가져온 거예요. 그죠? 예, 위아래층에 예, 연상하고 있다. 그다음 명화를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특정 상품이 아니죠? 이거 무슨 광고? 공익 광고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글, 이미지와 글을 함께 제시해. 이때 글이 바로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고요. 예, 결국 주제는 뭐예요?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그 다음에 얘도 뭐가 쓰이고 있다? 대조가 쓰이고 있다. 그죠? 예, 이거는 뭐랑 공통점이다? 아까 스마트폰 묵념이랑 공통적인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예, 책임감 있게 글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